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지혁입니다. 일단 보형물이라는 거는 실리콘의 외피와 안에 내부에 있는 실리콘 코이시브 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 제품이 몸 안에 들어가서 외피가 찢어짐으로써 안에 들어있는 실리콘 젤이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보형물의 파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형물이 인체에 들어가면 피막이라는 걸 갖게 되거든요. 보형물을 싸는 섬유막, 굉장히 단단한 막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형물이 파손되고 그 안에 내용물이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를 피막 내 파손이라고 하고, 보형물 파손의 대부분이 피막 내 파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막 외 파손이라는 거는 피막까지도 찢어져서 실리콘이 피막 밖으로 나온 이런 경우를 피막 외 파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막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라든지 임파선, 지방, 세포들과 실리콘이 직접적으로 맞닿으면서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임파선을 침범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환자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피막 외까지 파손되는 경우는 많이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 압력, 과학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파손이 됐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파손이 일어난 보형물들에서 설명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수술 중에 과도한 스트레칭, 그래서 보형물의 외피가 약해져 있을 경우, 과거에 캘러펀넬을 쓰지 않고 보형물을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집어넣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외피가 늘어나고 약해지면서 보형물의 인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는 수술 중에 어떤 날카로운 것에 미세하게 손상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들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첫 번째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형물의 불량률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제조 과정에서 어떤 윅 포인트가 있어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세 번째가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의해서 윅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한 부형구축이 심하게 생기면 보형물이 여러 군데가 접히게 됩니다. 접힌 채로 좁은 공간에서 마모가 일어나면 접힌 부분이 점점 약해져서 그런 윅 포인트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 어떤 환자가 파손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는 게 그 환자의 어떤 예후나 치료 과정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파손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내용은, 파손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파손은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술을 앞두신 환자분들한테 꼭 설명드릴 때 첫 번째가 1,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려요. 주변의 염증이라든지 찾아내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파손을 검사해 보시라고 제가 1, 2년에 한 번씩 꼭 초음파 검사는 꼭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손이 일어났을 때 환자분이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없어요. 일반적인 통증도 없고 가슴의 모양이 변하지도 않고 만졌을 때 촉감의 변화를 아마 느껴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다. 파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파손이 됐을 때는 내 보형물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난 그래도 새 보형물을 넣어야겠다, 이런 두 가지 환자분들이 있어요. 제거를 하든 다시 보형물이 들어가든 남아있는 피막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그 파손된 보형물을 싸고 있던 그 피막은 결국은 실리콘에 노출이 한번 된 거죠. 그런 피막을 과연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겨놓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적으로 제가 피막을 많이 제거해보고 조직검사를 맡겨보고 육안으로도 보면 피막 상태가 일단 건강하지 않아요. 이 젤 상태의 실리콘이 노출돼서 이 섬유막과 오랫동안 접촉을 하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도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일으켜요. 그 분자를 잡아먹으려고 유가종 같은 게 생깁니다. 오돌토돌하게. 주변에 당연히 염증 반응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로 잘
씻어내고 새 보형물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좋지 않은 다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파손된 경우에 피막은 제거를 하고 다시 깨끗한 환경에 보형물을 집어넣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파손율은 최근에 들어서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수술적인 환경들이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생겨서 보형물을 몸 안에 들어갈 때 외피에 손상이 닿지 않게 몸 안으로 집어넣는 이런 테크닉들이 많이 이제 도입돼 있고, 두 번째는 보형물 회사들도 보형물의 파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장기적으로 파손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품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파손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손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죠. 파손이 되면 인체에 괜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이 확실히 된 보형물에 대해서는 인체에 무해하다,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코이시브젤, 점도가 있는, 끈적이는 고분자 물질의 방고체성 젤 상태,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한 이후로는 그런 질병의 발생 가능성들은 이제는 적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상담 때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형물의 유효기간, 교체 주기 이런 걸 환자분이 여쭤보시는데 미리 염려돼서 교체를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물론 환자분이 걱정이 돼서 내가 20년 정도 썼으니까 바꿔줘야겠다, 그건 되지만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20년이 되면 멀쩡한데 바꿔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가슴 수술하고 나서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 윗불룩이라든지 밑빠짐, 옆빠짐, 유방 합체증, 이런 수술 공간의 부적합으로 생기는 합병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